안녕하세요. RCW의 청담아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좋아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취미나 열정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주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늘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는 늘 자동차가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시면서 선물로 사주셨던 미니카로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초등학교 시절 RC카를 조립하기 위해 밤을 새기도 했고 또 어른이 돼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레이서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무작정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무모하기도 했지만 저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허의 주사위판, 아니면 어쩌면 하느님께서 잘 써주신 제 인생의 각본에 따라 돌고 돌아 현재는 자동차 광고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아반떼 차량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반떼는 2021년도에 출시해서 2023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고 이미 잘 알려진 차량이라 따로 재원 등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가 N 브랜드를 런칭하며 벨로스터 N을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 출시한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반떼 N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하면 잘 조율된 고성능 팩토리 튜닝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 아반떼 차량을 기반으로 메이커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엔진, 셰시, 브레이크 등 거의 차량의 모든 부분을 달리기 성능에 초점을 맞춰 업그레이드한 차량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고성능 팩토리 튜닝카 컨셉의 히스토리가 그리 길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컨셉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혼다 시빅 타입 R 등 혼다 타입 R 시리즈 모델들이 있고 지금은 단종된 포드사의 포커스 RS, 미쓰비시사의 라네보로 호칭되는 랜서 레볼루션 시리즈 및 그 라이벌이었던 수바루사의 WRX, STI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첫 고성능 팩토리 튜닝카 컨셉을 처음으로 경험한 차량은 아반떼 N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미쓰비시사의 랜서 레볼루션 9기형 모델이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구매해서 약 3년 정도 소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네보 차량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저를 서킷에 입문하게 해준 차량인데요. 당시 유명했던 영국 탑기어가 제작했던 이보 vs 람보기니 영상에서 평범하게 생긴 일반 4도어 세단 차량이 서킷에서 람보기니를 잡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받고 당시 트랙 주행이나 퍼포먼스 드라이빙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구입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라네보 차량으로 서킷에 입문해서 조금 경험을 쌓다 보니 4륜구동 기반의 라네보라는 차량은 운전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으로 레이서 도전을 하러 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아쉽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킷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라네보를 운전하면 어떤 느낌일까 때로는 궁금하고 그립기도 했었는데 아반떼 N의 첫 인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라네보랑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반떼 N은 전륜 기반이고 라네보는 4륜이라는 구동 방식에 큰 차이점이 있지만 처음 아반떼 N을 구매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마치 라네보가 1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요즘 시대에 걸맞는 전자장치들을 장착하고 새롭게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2017년 영암 동계주행을 마지막으로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후반을 넘어 40대 초반으로 바뀌었고 생업이 중요하고 바빠지다 보니 약 5년간의 서킷 휴식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서킷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킷 라이프가 없는 제 삶도 점점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광고를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하다 보니 간혹 스포츠카들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을 만들 때나 서킷에서 촬영을 할 때도 마음의 동요가 잃지 않고 무감각함을 느꼈을 때 나의 서킷 라이프도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런 변화에 따라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서킷 드라이빙을 놓아야 했고 인생과 타협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마치 서킷 주행 중 과열되면 오버히트를 방지하기 위해 쿨링을 하듯이 제 서킷 라이프에도 인생의 온전한 완주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심표가 찍혔던 거죠. 그런 와중에 현대에서 N브랜드를 런칭하고 N브랜드 첫 모델인 벨로스터 N이 출시된 후 이를 기반으로 조금 더 다듬어 아반떼 N이 나왔고 라이프타임 차쟁이로서 소년 시절 TV론 차량의 노스텔지어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차쟁이로서 국뽕까지 차오르며 서킷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다시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5년간의 공백기도 있었고 생업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아반떼에는 서킷 주행을 하기 위해 별도로 튜닝 또는 준비할 사항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반떼엔의 큰 매력 포인트로 먼저 다가왔었습니다. 입문자들의 경우라면 순정 상태 그대로 서킷에 가도 어느 정도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드라이버라고 하더라도 랩타임에 목표를 두지 않고 간간히 즐기기에는 서킷용 브레이크 패드 교환이랑 캠버 볼트 정도만 업그레이드하면 될 정도로 순정 아반떼엔의 완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아반떼엔의 높은 완성도와 국산차라는 점, 메인터넌스 및 부품 수급 관점에서도 모든 것이 수입차 대비 편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서킷 차량 운용 관점에서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왔었고 오랫동안 서킷 라이프를 떠나 있다 컴백하려는 저에게 제 진입의 부담감을 낮춰주어 결국 제 마음 어딘가 깊숙이 숨어있던 서킷 주행에 대한 그리움과 컴백하려는 의지에 불씨를 당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차량 구매 시 신차급의 로우 마일리지 차량을 중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마침 당시 엔카의 3000km 주행한 DCT 모델 차량에 이전 차주분께서 이미 18인치 휠에 설포지 타이어, 페러도 DS 3.12 패드까지 장착해 놓은 말 그대로 트랙 레디 상태이며 예전 제 라네보와 색상까지 같은 차량을 발견하고 정신 차려보니 저희 회사 주차장에 그 차가 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반떼 N과 2년 동안 인제 서킷을 다니면서 이 차량에 대해 총평하면 편하고 빠른 차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네보 9기형, 2세대 MB 미아타, 9형 토요타 86, 3세대 NC 미아타, 그리고 이번 아반떼 N까지 5대의 서킷 전용 차량을 경험했는데 이 중에 아반떼 N이 단연 가장 편한 차량이었습니다. DCT 자동 미션이라 서킷을 오고 가는 길에서는 물론 서킷에서도 힐앤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적인 장점에서 오는 직접적인 편안함도 있었지만 차량 메인터넌스나 튜닝 및 관리 부분에서도 국산차라는 점이 심적으로 부담도 덜어주고 참 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일 체인지를 하러 갔는데 깜빡하고 필터를 안 챙겨갔지만 정비소 사장님께서 쉽게 구해주시기도 하고 부품도 직구할 필요 없이 웬만한 건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 DCT 미션 오일 교환 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은 근처 블루엔즈를 이용하니 참 편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륜 브레이크 캘리퍼 더스트 커버가 서킷에서 고열로 인해 타버려서 캘리퍼 리빌드가 필요했었는데 블루엔즈에서 무상보증 수리로 신품 캘리퍼로 교환해주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제가 체격이 좀 있는 편이라 미아타 차량의 경우 서킷까지 가는 길 중간중간에 내려서 스트레칭이 필요한 만큼 실내 공간이 협소해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아반떼에는 공간도 넓고 차선 유지 장치에다 크루즈 컨트롤까지 웬만한 편의 장치는 다 있어서 서킷 오고 가는 길에 세상 참 좋아졌다는 격세지감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 경량 FR 차량만 몰던 제가 전륜구동 플랫폼 차량인 아반떼 N에 어떻게 적응하고 느낄까라는 점이 궁금했는데 적응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어렵지는 않았고 주행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브레이킹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이전 NC 미아타의 경우 코너의 초입까지만 브레이킹을 하고 코너 속으로 차를 던져놓는다고 보면 아반떼의 경우 코너 깊숙이 브레이킹을 가져가서 충분히 감속하고 터보 엔진의 풍부한 토크 밴드와 ELSD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속으로 코너 탈출을 하는 주행법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주행 개념적으로 표현한다면 FR 차량은 드라이버가 드라이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며 차를 다스리는 주행이 필요하고 FF 차량은 차가 드라이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버는 이에 순응하는 주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될 때도 있듯이 전륜구동 주행법은 차가 정해주는 주행에 순응하며 차와 드라이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반떼 N이 상대적으로 고출력이고 전륜 특성상 회두성이 떨어지다 보니 브레이킹으로 진입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면서 오버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나름 최대한 패스트 인 패스트 아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제일 큰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 코너 진입 시마다 최대한 섬세하게 브레이킹을 하려고 노력했고, 브레이킹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반떼 N의 DCT 미션이 차량 특성과 궁합에 매우 잘 맞는 훌륭한 드라이빙 파트너라고 생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엔을 서킷용 차량으로 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DCT 트랜스미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동 기반의 자동 미션인 건데, 대표적인 듀얼 클러치 미션으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포르쉐의 PDK 미션이 있죠. 아반떼 N 구매 전에 여러 리뷰 콘텐츠들을 통해서 아반떼 N에 들어간 이 8단 DCT 미션이 원메이크 레이스를 통해 어느 정도 내구성도 검증됐고 좋은 미션이라는 다수의 리뷰어들의 피드백을 통해 서킷 주행에 있어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서킷 주행 또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 부족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미션이었습니다. 차량 세팅에서 N-트랙 센스 시프트로 설정해 놓고 저는 오로지 브레이킹에만 집중하면서 타게 되니 운전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간다고 느꼈습니다. 이전 서킷 차량이었던 NC 미아타의 경우 ECU 매핑을 통해 다운시프트 때 자동으로 RPM을 보정해주는 오토 분립 기능을 활성화해서 힐앤톨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행을 했었는데, 아엔의 경우 아예 변속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정말 편하고 트랙 주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브레이킹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 참 좋았습니다. 일상에서도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타다가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갈아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아엔의 DCT 미션을 경험하고 나니 서킷 차량도 다시 수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엔의 DCT 미션은 훌륭하고, 현대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정도의 가격대 차량에서 서킷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자동 미션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느꼈던 장점은 아엔의 전자조절식 서스펜션입니다. 노멀 또는 N모드 등 선택하는 모드별로 쇼업 쇼버의 감쇄력 조절이 되어 일반 도로 주행 시에는 좀 더 부드럽게 풀어지고, 서킷이나 스포츠 드라이빙 시에는 단단하게 조여져서 사용 환경에 맞게 서스펜션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킷 사용 관점에서만 봤을 때 넥센 썰포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륜에 부족한 마이너스 캠버 세팅을 제외하고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하드한 N 모드에서조차 어느 정도 유연함을 유지하면서도 차의 안정적인 거동을 확보하기 때문에 참 잘 조율된 서스펜션이라고 느꼈고, 드라이버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첫 서킷 차량이었던 라네보 9기에 장착했던 올린스 로드 앤 트랙 일체형 서스펜션과 느낌이 유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반떼 N의 서스펜션은 세미슬릭급 이상의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트레드웨어 200 이상의 스포츠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전제 시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차를 서킷 전용 머신으로 사용해 왔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드라이버라면 혹은 차 한 대로 서킷과 일반 도로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사용자라면 순정 상태에서도 서킷에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고, 도로에서도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기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사용하며 일상 주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아반떼 N은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 2년 동안 아엔을 서킷 차량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엄청난 타이어 마모 및 교체 주기였습니다. 아엔 전에 운용했던 서킷 차량이 공차 중량 1050km에 출력은 16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NC 미아타 차량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경량 FR 차량인 NC 미아타 대비 400kg가 더 무겁고 출력도 100마력이나 더 높은 고출력 FF 차량인 아엔을 서킷에서 즐기려면 이러한 타이어 마모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타이어 지출에 대한 증가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수긍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그동안 아엔과 함께 약 20일 정도의 트랙데이를 즐기면서 5세트의 썰포지 타이어를 사용했으니까 평균적으로 타이어 한 세트당 4일을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3세션 정도를 탔으니까 인제 서킷 기준 12세션이면 타이어 한 세트를 사용했다는 평균값이 나옵니다.
NC 미아타의 경우 타이어 한 세트이면 10일 정도 탈 수 있었고 NC 미아타로 서킷을 다닐 때만 해도 30대였는지라 하루 4세션을 탔었고 그럼 세션 기준으로 타이어 한 세트당 약 40세션 정도 주행했으니 IN 대비 최소 3배 정도는 더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 평가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NC 미아타의 경우 인제 서킷보다 타이어 소모가 덜한 영암에서 주행했었고 서스펜션도 순정이 아닌 서킷용 일체형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충분한 마이너스 캠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도 매우 고르게 마모되었습니다. NC 미아타 대비 3배가 넘는 타이어 소모를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하지만 사실 서킷 차량 선택 또는 운영 시 한 가지 꼭 고려되어야 하는 선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차량도 스피드, 내구성, 그리고 경제성 이 3가지의 선택 기준 항목에서 2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 911 차량으로 서킷을 탄다면 랩타임도 빠르고 내구성도 좋겠지만 메인터넌스 및 소모품 비용 등을 포함한 트랙데이 운용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정반대로 제가 이전에 탔었던 미아타 차량으로 트랙데이를 다닌다면 내구성도 좋고 메인터넌스 및 유류비 등 운용비가 낮아서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랩타임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IN은 어떻게 분류되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IN도 빠르고 내구성이 좋은 대신 경제적인 운용을 포기해야 되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선택의 법칙 관점에서는 IN의 높은 타이어 소모도는 단점이 아니고 어쩌면 선택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서킷 주행 시 높은 엔진 유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계 인제 서킷 기준으로 3랩 정도, 동계 기준으로는 4, 5랩 정도면 유온이 140도에 육박하는데 제가 고인물이라서 그런지 유온 140도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쿨링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유온이 140도에 육박할 시점이면 전륜 타이어도 열 포화로 인해 이미 그립이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랩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높은 유온을 굳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서킷 주행 시 늘 신경 썼었던 부분이라 언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개최되고 있는 아반떼 N 원메이크 레이스에서도 파워트레인에 대한 내구성 검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높은 유온이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대에서 직분사 터보 엔진을 사용하면서 유온 관리를 위해 순정으로 별도의 공냉식 오일 쿨러를 장착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단점은 고급류 학습 기능인데요. 고급류가 아니고 일반류로 주유했을 때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ECU에서 터보 부스트를 일바로 제한하는 기능인데 일반류 사용 시 기능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주유를 할 때 리셋이 됩니다. 서킷에서 주유할 때마다 디폴트 값인 로우 부스트 세팅으로 리셋되고 따라서 최고 출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랩타임도 느려집니다. IN의 서킷 연비가 리터당 2km도 안 되기 때문에 서킷에서는 잦은 주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킷에서 랩을 찍으려는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반떼 N 원메이크 레이스 참가하는 차량들에 한해서 현대에서 이를 개선하는 ECU 맵을 풀어줬다고 하는데 일반 오너들에게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학습 기능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미국 보스턴에서 라네보 9기형을 구입하고 생애 첫 트랙데이를 등록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날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뉴햄프셔 모터 스피드웨이 서킷으로 향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20대 중반 그렇게 서킷에 첫 발을 디뎠던 제가 어느덧 40대 중반의 아재가 되었네요. 그 사이 제 인생도 트랙 라이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퍼포먼스 드라이빙 서적을 사서 읽고 제가 가장 동경했던 아일톤 세나가 흰 양말에 갈색 로퍼를 신고 수주가 서킷에서 NSX를 모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의 테크닉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 했던 열정의 시간들. 그 젊은 시절은 어느새 지나갔고 지금의 저는 치열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서킷이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드라이빙에 몰두하며 삶의 무게로부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삶이 유한하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현실과 조율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여정이 아닐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 서킷 라이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더 빠른 드라이버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빠름을 내려놓고 트랙 라이프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에 더 중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서킷 공백기 끝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낮춰주며 저를 서킷으로 이끌어준 아반떼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자동차라는 물건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하기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경우엔 그 연결이 조금 익스트림하긴 하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